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10주차 수업은 이 사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수업을 하면서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런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어, 이번 주에는 이 사실주의, 이 리얼리즘과 같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이런 극적이고 이런 과장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대항했고요. 이 낭만주의 화가의 그런 상상력과 이상적인 세계 이런 것보다는 이 사실주의는 이런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그런 남루한 삶이나 이 노동의 고됨 이런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린 게 이 사실주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주의는요, 이 낭만주의와 함께 19세기 후반에 성행한 이런 예술사조입니다. 이 사실주의는 이 용어가 처음 시작된 것은 1855년 이 쿠르베가 당시에 주목받지 못한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개인전을 엽니다. 그리고 네알리즘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게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르베의 그런 개인전의 그 그림들을 보고서 이거 사실적인 거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실주의는 이런 상상력에 따른 그런 이상화를 거부하고요. 밖으로 드러난 그런 겉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사실주의는 여러 문화의 다양한 그런 예술적인 경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술에서 이 사실주의는 이런 미술사의 유파라든가 예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특정한 세계관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이런 미술 비평 또는 미술사적 용어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술 사조에서 이 사실주의는 일반적으로 이 19세기 중반 이 프랑스에서 나타난 유파를 일컫는 것이고요. 이 쿠르베와 이 도미에와 밀레 이런 화가들이 지향했던 이런 태도와 기법을 의미합니다. 또 이 검투사와 이런 노파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한 이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이 사실주의를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카라바조, 디에고 벨라스케스, 프랑스의 드냉 형제 등 이 17세기 화가들의 작품은 그 접근 방식이 사실주의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쿠르베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당시 미술계의 비평에 맞서 나는 이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공화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리얼리스트이다라는 이 말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이나 인생 등 이런 문학의 대상을 객관적인 태도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이런 작가의 자세라는 의미에서 묘사주의라고도 번역됩니다. 보통 이 사실주의라고 번역되는 의미에서는 이런 대상의 개성적인 특징을 명확히 묘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사실주의를 해석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라고 말한 바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예술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사실로 볼 것이냐에 따라 사실주의도 얼마든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과 사회적 현실은 둘 다 영어로 리얼로 표기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주의 문학과 더불어 19세기 중여 프랑스 예술의 주류를 성행했던 이런 사실주의 미술은 자연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 낭만주의 사조에 맞서서 현실 속 일상생활을 주제로 삼은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사실주의 미술가들은 이런 역사나 종교, 미적 대상 등의 이런 전통적인 주제를 탈피하려 했고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중 이 하층 서민들의 생활상이나
평범한 일반 시민의 모습과 가치관 등 다양한 이런 사회적인 면모를 재현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 사실주의 미학을 의식적으로 선언하고 실천한 최초의 화가가 이 귀스타프 크레베입니다. 사실주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로 이 프랑스의 화가 또 오로네 도메에도 있습니다. 이 귀스타프 크루베 그리고 오로네 도미에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이 크루베의 작업을 보면 이 꾸미고 보기 좋게 그리는 것을 배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는 이 속하는 시대의 풍속, 관념, 현실을 본대로 그린다 라고 밝히면서 프랑스 사회의 이런 부도덕성을 풍자하기도 하고요. 솔직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회적 고발을 재현하길 원하는 이런 고집스런 사실주의 작가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850년에 쿠르베가 유명한 대작 오르낭의 매장을 발표했을 때 당시 비평은 세상을 존재하는 가장 더럽고 괴상한 것을 최악의 추악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막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55년에 쿠르베는 특설 이 개인전 화랑에서 화가의 아뜰리에를 공개했는데 회장 입구에 아예 리얼리즘이라고 써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서양화의 묘사는 예전부터 이런 철저한 사실을 기본으로 한 것이었지만 특히 사실주의라고 불렸으니만큼 그것은 철저한 이런 성격을 갖는 것이었겠죠. 이 사물을 깨끗하게 하고 미화해서 그리는 그런 고전파나 정열이나 문학적인 매력을 구하는 이런 낭만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르베는 천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고의로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용서도 없이 현실 그대로 나타낼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에도 색채에도 가장 정확한 관찰을 하여 현실의 재현을 철저하게 할 뿐입니다. 더구나 이런 소재의 철저해서 종래의 미술이 예면하던 이런 사회의 가난한 그런 일면이나 이 노동의 가혹한 이런 실체를 진실로 당면한 사실로서 박력 있는 묘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표현은 이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도 명확하지만 이 쿠르베 작품은 유례없는 박진력을 낳기 때문에 반대측에 있는 사람은 자연을 추하게 만든다고까지 떠들어 댔습니다. 당시는 이 시민계급 외에 민중의 입장이 강화되는 시대로서 이 쿠르베는 가장 급격한 사회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투쟁의 형식에서 취하여 이런 사실주의를 진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이 장데리제 기스타프 크루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이 크루베는 1819년 이 프랑스 콩테 즉 오르낭시에서 부유한 이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후 1837년 부장송의 왕립 고등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근교에 있는 사립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리세 졸업 후 1840년 쿠르베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계획으로 파리로 갑니다. 그러나 곧 법학 수업을 포기하고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여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1847년 네덜란드를 여행한 후 이 렘브란트
베네치아의 학파 그리고 에스냐의 학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1850년을 전후해서 이 쿠르베는 자신의 고유한 학풍인 이 사실주의 색채를 띤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왕립중학교와 이 부장성 미술대학을 다닌 뒤에 그 1841년에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다 그랬죠.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연구하는데 더더욱 진지하게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와 리베라 등 17세기 스페인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하고 이렇게 숙련된 기교를 얻는 등 뭐 여러 번 낙선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842년에 그린 그 자화상이요. 검은 개를 데리고 있는 쿠르베.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25세가 되던 1844년에 살롱전에 입선을 합니다. 그리고 살롱전은 이 왕립 아카데미의 후원으로 당시 프랑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유일한 공공미술 전람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존중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이런 예술 제작의 태도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묘사하려는 대상을 양식화시키고 이상화시키고 추상화하고 왜곡하는 그런 방법과 이 대립하여서 대상의 그런 세부 특징까지 정확히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주의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자연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자연주의는 단지 그런 외형을 충실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에 따라 신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1840년 이 쿠르베, 도미에 이런 그 화가들에 의해서 일어난 1850년대의 절정에 달한 이런 프랑스의 미술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주의 미술은 이 사실주의 문학과 더불어서 19세기 중엽에 이 프랑스 예술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주의의 주창자들은 이런 아카데미의 이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그런 인위성을 거부하고 예술작품이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동시대 의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역사나 알레고리, 미적 대상 등 전통적인 주제를 탈피하고 그때까지 무시당하던 이 중하층 서민들의 생활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평면한 이런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모습과 가치관, 동세대의 삶과 이 사회의 면모를 재현하는 이런 작업에 진지하게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사실주의 학풍으로 명성을 떨친 프랑스의 화가 이 쿠르베는 이 쿠르베가 활동하던 당시 그런 화단은 이 질서와 조화, 비례 그런 균형을 중시한 이 고전주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요. 이런 작가의 주관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화의 주인공이나 영웅을 가장되게 미화된 이런 낭만주의 이런 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이죠.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쿠르베는 나는 보이는 대로 그린다. 신념으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묘사를 거부하고 일상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런 리얼리즘의 깃발에 힘차게 흔들며 이런 기성하단의 인습과 고정관념의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또 그림을 통해서
이런 그 정치나 이런 사회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런 크루베의 이런 사실주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천사를 그려달라고 고객의 주문을 있었는데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고 단칼에 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주의 미학을 최초로 한 화가 이 기스타브 크루베입니다. 굉장히 그런 그 사실주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확고했던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의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화가들이 뭐 이거 그려달라 저거 그려달라고 이제 많이 오는데 정말 사실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인데 그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허락을 안 했던 화가였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화가의 작업실입니다. 예, 그의 대작입니다. 1854년에서 55년 사이에 그려진 거죠.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고요. 이 1855년 이 만국 박람회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는 특별히 지은 그런 가설 천막에 이 사실주의 그리고 쿠르베라는 이름을 달고 이 작품과 함께 여러 작품을 모아서 전시했다고 합니다. 이 쿠르베는 그의 그림을 통해서 이상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고 평범하고 동시대적인 이 전력에 예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솔직하게 묘사하는 것이 진정한 그런 민주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오르낭의 매장인데요. 이 1850년, 51년 파리 살롱존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이게 이 오르낭의 매장,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돌 깨는 사람들, 뭐 이탈리아의 개인 소장 등 이런 검소한 농부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사실대로 묘사하여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쿠르베가 농부들을 미화시키지 않고 대담하고 거칠게 제시했다는 이런 사실이 당시의 미술계에 격렬한 그런 반응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르낭의 외장입니다. 이거는 이 망치를 돌 깨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도 이 쿠르베의 작품 중에 또 대표적인 작품이 이 돌 깨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 망치를 두드리는 나이든 오른쪽 인물과 이 돌덩이들을 힘써 들어 올리는 젊은 남자가 실제로 모델로 쓰였는데요. 실제로 시선을 돌린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안녕하세요 쿠르베입니다. 쿠르베가 그림 도구를 짊어지고 파리에서 남프랑스의 몽텔리에라는 곳에 당도한 거의 이제 다 왔는데요. 이 지방 은행가 알프레도 브레아스가 개를 끌고 나가서 쿠르베를 맞이하는 장면. 은행가인 이 브리아스는 쿠르베에게는 큰 후원자이고 또 은인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할 사람은 이 쿠르베 쪽임에도 불구하고 쿠르베가 되려 거만을 떨며 이 브리아스의 인사를 흘려 듣고 있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유명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
이건 이제 아까 인제 그 하가의 작업실이라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요 작품을 보면은요. 이런 풍부한 이런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이런 여인, 그리고 쿠르베가 제작 중인 이 풍경화, 어 그리고 등을 돌린 소녀, 그리고 사냥꾼 옆에 있는 이 사냥개, 음 이런 것들이 힘찬 이런 실제감을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베 자신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사회를 갖가지 비참함을 나타내는 사회들의 인사들의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친구들인 이런 철학자, 작가, 시인들 이런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이런 생명화가 되기를 바라기라도 하듯 이런 화면 중앙을 제외한 양쪽 부분은 검은색으로 어둡게 가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 이제 크게 확대해 보면 지금 이렇게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검은 개를 데리고 있는 자아상입니다. 이거는 1942년에 제작해서 44년에 살롱전에 첫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입선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크루베의 고향인 이 쥐라산붕의 복르보 골짜기에 있는 이 프레젤 뻥떼뉴 동굴 앞에서 이 스페니얼 종의 개를 데리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쿠르베의 자상이라고 합니다. 쿠르베의 그런 특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의 예술이 이미 청년 시대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향한 화면의 삼각형 구도 속에 인물과 개가 자리 잡고 삼경은 하늘로 처리하였습니다. 쿠르베의 검은 옷과 개의 모습이 밝은 색조와 그 암벽과 원경이 대조를 이루어서 한층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프를 물고 있던 남자입니다. 이 몇 해 동안 그의 작품이 이 비전통적인 그 양식과 대담한 이 주제 때문에 살롱의 심사위원들에게 3번이나 거절당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1855년에 파리 그 박물관에 자신의 노작 화가의 작업실 출품을 거절당하자 자신의 작품 40점으로 개인 전시를 하여서 리얼리즘의 예술에 도전을 합니다. 이후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지만 1871년 나폴레옹 동상을 파괴한 책임으로 투옥되었고요. 또 석방 후에는 스위스로 망명해서 1877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이렇게 그 파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그 미술사적 의의로 본다면 이 근본적으로는 이런 당시에 고전주의와 같은 이런 이상하나 이런 낭만주의적인 이런 공상 표현을 일체 배격하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묘사할 것을 주장한 그의 사상적인 입장은 회화의 주제를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 혁신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이런 관찰의 밀도를 촉구한 점에서 그 미술사상 가장 큰 의의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큐스타프 크루베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꼭 뽑힙니다. 그리고 유럽 미술의 오랜 전통을 깨고 종교와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단 한 점도 그러지 않았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주의는 전 역사의 기간에 끊임없이 이런 그 민중의 삶에 기반을 두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가 이런 역사의 주인이 된 시기는 낭만주의와 인상주의의 중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주의는 이후의 사조인 인상주의에서도 그 명백이 없어지지 않고요. 그 정신은 계속 어떻게 해요? 살아서 계속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신을 보여달라. 그러면 신을 그리겠다. 그의 말은 후일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명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쿠르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리얼리즘의 그 정신이 구현된 작품으로는 아까 보여준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소실되었지만 리얼리즘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아까 돌 깨는 사람, 그 다음에 오르낭의 그 매장 있죠. 그게 굉장히 그 대표 작품에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오르낭의 매장에서는 그는 이 매장의 세속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이 풍경을 사회 공동체에 내재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으며 따라서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내 내세와 어떤 관계를 가지든 상관없다. 매장되고 있는 장소 그리고 매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만이 이 그림의 요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회화적 리얼리즘입니다. 이 쿠르베와 더불어 이 리얼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는 동시대의 화가로 도미네, 그다음 밀레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쿠르베의 회화를 통해서 확인 바와 같이 리얼리즘은 당대에 이런 현실에 대한 정직한 그런 기록이자 현실의 그런 금형이며 세계관의 반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슴의 은신처입니다. 이거는 1857년 사롱에 출품되었지만 처녀가 세느 강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그의 뛰어난 모사력이 입증되었고요. 등장인물들의 그런 자세와 표정, 당대의 이런 유행 복장 등 사실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이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일상적인 이 상하 이건 이제 그 밖의 작품들인데요. 이것도 그냥 사실적으로 일상생활에 하는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그 코끼리 섬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이런 모습을 풍경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